해봤자 저거밖에 없잖아. 뭐야? x가 마이너스 1.96이 됐지, 2.58이 됐지, 거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거만 하면 되잖아, 그치? 기억나니? 아이씨. 사실은 식을 기억해야 될 게, 그러니까 목평균이 m일 때, 표본 평균은 얼마? 정확히 말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 얘는 그대로 m. 기억나? 표본 평균의 분산이 x바의 분산이 얼마? n분의 시그마 제곱. 마지막으로 시그마 x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기억나? 목평균이랑 표본평균이랑 뭐가 달라? 이게 의미가 뭐야? 예를 들어서 서귀포 시내 1000명의 키를 조사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목평균이라는 건 말 그대로 1000명 키를 다 잰다는 평균 내는 거야. 키 다 더한 다음에 1000으로 나눈 거라고. 그치? 그런데 표본평균이라는 건 뭐냐? 1000명 중에서 10명을 뽑아봐. 그 다음 걔네들의 키의 평균을 내. 그게 표본평균이야. 이게 표본평균 1번. 또 10명을 또 무작위로 뽑아. 여기 10명 집어넣은 다음에 또 뽑아. 그게 표본평균 2번. 이런 식으로. 그치? 계속 10명을 계속 뽑아내다 보면 충분한 숫자가 됐을 때 뭐 56, 57 이런 식으로 계속 표본평균을 뽑아보는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의 평균을 내보자는 거야. 그러면 그 표본 x바의 평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추출이 최대한 많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뭐랑 일치할 것이다. 당연히 목평균이랑 일치하겠지. 그치? 목평균을 이렇게 추정한다는 거야. 분산은 어떻게 될까? 분산은 원래 모분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모분산이 있는데 잘 봐. 얘는 지금 몇 명 뽑았어? 뽑을 때 10명 뽑았잖아. 그치? 그 뽑은 명수분의 모분산이 될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뽑은 명수분의 모분산. 그치? 그래서 표본평균의 분산이 얘를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낸 게 표본평균의 분산이 뭐가 될 것이다? n분의 모분산이 될 것이다. 이거 그대로 루트 씌우면 표본 표준 편차잖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목평균의 추정에서 이 목평균, 표본평균 하는 개념 자체는 뭐다? 전체를 다 뽑아서 계산하기 힘드니까, 평균 내기 힘드니까 10명 뽑아서 해보고 10명 뽑아서 해보고 이걸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럼 계속될 때까지 언제까지 반복해? 저렇게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목평균이 알려져 있으면 좋은데 목평균을 몰라. 그럼 우리가 목평균을 추정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추정해? 어떻게 추정해? 샘플을 뽑아봤을 때 샘플을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 내가 샘플을 900명 뽑아서 조사해봐. 100명 뽑아서 조사해봐. 10명 뽑아서 조사해봐. 어느 게 실제 평균에 가까울까? 900명 뽑는 게 더 가깝겠지, 그치? 요런 거를 반영한 게 우리 목평균의 추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평균이라는 게 저 숫자 자체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무슨 분포를 따르게 돼 있니?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내가 뽑는 샘플의 숫자가 충분히 많으면 그 뽑는 횟수가 충분히 많으면 그때 정규 분포에 이 안에서 얘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라는 구간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뭐다? 그게 신뢰 구간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1.96, 2.58 하는 거 있잖아. 1.96이면 몇 퍼센트? 95%.
2.58이면 99%는 이 1.6과 2.58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야? 사실은 정규 분포표의 99%가 어디 들어가느냐에서 나온 거야. 어? 우리 정규 분포표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뭐 2보다 작으면 얘는 몇 퍼센트 이렇게 구하는 게 있었잖아. 0. 얼마 이렇게 구하는 게 있었잖아. 그게 사실은 지금 그 표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야. 1.96 하면 얘가 0.4 얼마야? 0.425거든. 475잖아. 0.475거든. 그럼 이거 2배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까지 하면 이거 2배 하면 0.95잖아. 그래서 95% 구간이라는 거야. 정규 분포로 얘를 환산했을 때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라는 걸 잰 게 실내 구간의 추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째, 표본 평균을 구해라 하는 문제에서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평균은 똑같고 n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시그마. 두 번째는 95% 실내 구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표본 평균에서 10명 뽑아서 내가 지금 구한 표본 평균에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들어가 있고 반대로 x가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야. 실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10명을 뽑아서 평균을 딱 구해봤더니 여기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 얘한테서 왼쪽으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오른쪽으로 1.96 곱하기 루트 n 시그마 안에 실제 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99%는 뭐였니? 숫자가 그렇지, 2.5야. 요 얘기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실내 구간을 구해라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잘 보면 가운데 n으로부터 왼쪽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99%의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때 n은 뭐야? 샘플의 개수. 표본의 크기. 보통 샘플의 개수 이런 일상적인 표본의 크기라고 하죠. 몇 명 뽑아볼 10개 뽑아볼 건지 100개 뽑아볼 건지, 그지? 그리고 의미만 아닌데 문제 풀면서 유형을 한번 봅시다. 대표 문제 670번 한번 볼게. 하다 보면 또 기억이 나겠지. 정규분포 n 따르겠는데 이해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의 크기가 나오지 마. n은 2라고 적어주면 돼. 문제 풀 때 표본의 크기가 2니까 n이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때 이 x가 제곱을 구하라. 이거는 어떻게 구해? 저기 없잖아. 분산이란 게 뭐였어? 충청도 재평에 사시는 형제 씨한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vx 바라는 것 자체가 제곱의 평균인 2x가 제곱 마이너스 2x 바의 제곱을 통해서 구하니까 요놈과 요놈을 하면 얘를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먼저 2x를 먼저 구해주니까 2x는 당연히 모평과 똑같은 10일 거고 vx는 얼마일 것이냐? 그래도 2분의 2 쓰면 돼, 안 돼? 안 돼. 2의 제곱이라고 똑바로 써줘야 돼. 2네, 그치? 그럼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지. 2는 2x가 제곱 빼기 10의 제곱이니까 넘어가면 100이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주어진 경우 이렇게 돼 있네. 674번 한번 봅시다. 673 여기 돼. 그래서 옆으로 풀어야지. 674번. 모집단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얘는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확률 변수가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다 합쳐서 합계는 당연히 1이겠지. 내가 4분의 1, 여기는 4분의 1. 아니, 그럼 2가 없잖아요. 2는 얼마인데 여기는? 합계해서 1을 빼면 되지 뭐. 4분의 2네 그러면 2분의 1에도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나눠주겠잖아요. 확률 평균, 표본 평균에서는. 그랬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은 끝났어 그러면 끝이야.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할 거잖아. n은 4. 자, 그다음 목평균 구해볼까? 목평균 어떻게 구해? 곱하기에서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4분의 얼마니? 4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얼마니? 2네. 그 다음에 vx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응? 제곱의 평균, 거기서 평균의 제곱 빼면 되잖아. 제곱의 평균 구하려고 그러면 얘는 그러면은 4분의 제곱의 평균이 얼마야? 1, 4, 9를 여기다 더해주면 되잖아. 그치? 1, 4, 2, 8, 9, 1은 9. 이게 제곱의 평균이잖아. 빼기 평균이 아까 2였으니까 2에 제곱 해주면 되지. 그럼 얼마나 나오니 얘는? 4분의 18 빼기 4니까 4분의 18 빼기 4분의 16 하니까 4분의 2, 2분의 1이 나오네. 그치? 그래서 모분산이 구해졌고 모평균이 구해졌고 샘플의 표본의 크기가 정해졌으면 끝난 거지. 그치?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이 x가 자체가 표본 평균이야.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인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 그래서 얼마냐? 그래도 모평균과 똑같은 2일 것이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표본 분산이 얼마? 어디 갔어? n분의 2분의 1의 제곱이니? 이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얘의 자체가 분산이잖아. 우리가 제곱할 때는 어떤 형태로 써있을 때? 표준 분치 형태로 써있을 때.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8분의 1이 돼. 어렵지 않지?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번에는 모집단이 주어진 경우 한번 볼게. 이거는 사실 이 앞에 문제랑 똑같은데 뭐만 없는 거야? 확률 분포표만 없는 거야. 이걸 내가 작성하면 끝나. 그러면은 사실 677번 대표 문제 한번 해봅시다. 677번 보면 1, 2, 3, 3 이렇게 있네. 1, 1, 2가 몇 개야? 이거 3개. 3이 2개. 그럼 이거 그냥 확률 분포 뭐 만들기 무거워도 x는 x하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합계해서 내가 만들면 되잖아. 표가 없다 그래서 뭐 절망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전체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니까 얘는 7분의 2, 7분의 3, 7분의 2 이렇게 돼서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아. 모평균이 얼마이기 때문에 7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7분의 얼마니? 14니까 2네. 따라서 우리 표본 평균의 평균이 이미 구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다. 그 다음에 모분산이 얼마야?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야 되지. 7분의 제곱의 평균하면 2, 4, 3, 12, 9, 2, 18 이러면 7분의 32네. 빼기 평균의 제곱 4 빼면 되네. 4, 7에 28이니까 7분의 36 빼기 28하면 7분의 4가 나오겠다. 이때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한다 그랬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4네. 그치?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분산이 얼마다? 4분의
7분의 4. 이런 거 그냥 4로 나누면 되니까 10분의 1 바로 나오지. 어려울 거 없어 여기까지. 그치? 680번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구한 이 표본평균, 표본분산 가지고 우리가 얘를 정규분포라고 가정하고 확률을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몸무게는 평균이 65,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65, 표준편차가 5.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학생 중에 25명을 그러니까 N은 25라고 써주고 이렇게 해서 조사할 때 평균이 64 이상 66 P X가 64보다는 크거나 같고 66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 요번에. 그러면 우리가 이 X바에 대해서 X바의 새로운 획부가 새로운 분산을 새로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X바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평균은 65인 놈이고 분산은 25분의 5의 제곱하면 1이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요걸 가지고 다시 뭘 해줘라? 표준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표준화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얘도 1이니까 표준화해주면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숫자를 일부러 쉽게 했는데 표준화할 때 어떻게 썼어?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거였잖아. 그치? 그대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분의 x 빼기 m 하니까 분모가 1이라서 쉽네. 그러면은 여기서 얘 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z 플러스 1이네. 그러면 분모표에서 0.34가 2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0.6, 68%의 확률로 저 이 안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거 짐작이 가능하지. 그치? 초반에 크기 구하기 한번 볼까? 684번 이걸 하고 상문제를 좀 이따 684번 보니까 정규분포 250 18의 제곱을 따르는 얘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 그러면은 미리 우리가 이렇게 써놔도 되겠다. x바라는 건 어떤 놈이냐면 250, 그 다음에 n분의 18제곱을 따르는 놈이네 라고 그냥 써놔도 되겠다. 그치? 이렇게 했는데 얘가 표본평균의 x바에 대해서 p x바가 253보다 클 확률 요걸 구해봤더니 얼마냐면 0.0668이네. 그러면 여기서 딱 보니까 느낌이 오지. 얘가 지금 뭐랑 똑같냐면 p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고 여기까지 0.5 빼기 p z가 1.51 확률이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화 했을 때 1.5가 돼야 돼 라는 말이지. 그러면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그냥 여기서 m 빼주고 뭘로 나눠줘? 뭘로 나눠줘야 돼? 밑에 들어갈 시그마가 어떤 놈이야? 분산이야? 표준편차지? 루트 n분의 18이 표준편차지 지금? 그러면 루트 n분의 18이라고 그냥 적어주는 거야. 이게 지금 얼마가 돼? 1.5가 돼야 돼. 얘가 3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를 넘겨. 그 다음 1.5를 여기다 보내. 그럼 바로 2 되잖아. 그렇지? 루트 n분의 18이 2가 돼야 되는데 얘가 9가 돼야 되는데 n이 샘플을 몇 개 뽑아봤구나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빨리 풀어봅시다. 몇 86번이 대단하게 좀 많구나.
2.6은 막대가자 길이의 평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틀에다가 맞춰놔서 이해하면 돼. 평균이 24,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모로 따른다. 이게 글로 돼 있으면 눈으로 잘 안 들어오니까 써주는 거야. 이거를 하면은 좋은 점이 하나 또 있어. 실수가 줄어. 4의 제곱이라고 써주잖아. 표준편차에 대해서. 이랬을 때 만드는 n개의 이미 출제하다. x반에서 표준편차 구조도 p. x반은 어떤 놈이 될 것인가 보자는 거야. 평균이 24일 것이고 n만큼의 표본의 크기가 n 추출을 할 거라면 n분의 4의 제곱 써도 되고 아니면 헷갈리기 싫으면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루트 n분의 4 써주고 그거 통째로 제곱했다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0. 얼마야? 0.96이 되기 위한 방법. 0.96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얘를 표준화했을 때 그 표준화라는 게 결국에는 n분의 4를 가지고 여기는 24니까 위에는 마이너스 2 여기는 n분의 4가 되고 위에는 플러스 2가 될 텐데 이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n부터 플러스 2분의 n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놈이 0.96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0.96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네들의 범위가 최소한 얘가 뭐가 돼야 돼? 그래서 0.96을 만들어주는 게 2.05잖아. 그렇지? 얘가 2.05보다 크고 얘가 마이너스 2.05보다 작으면 되는 문제야. 그렇지? 2분의 n이라는 놈이 2.05보다 크거나 같다고 봐. 잘못 썼다. 루트 n이야. 그치? 루트 n이야, 루트 n. 그냥 분산이 여기 써놓고서 넣을까봐. 그거 봐, 이거 실수하네. 루트 n 분사, 루트 n 분사, 루트 n 분사 써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2분의 루트 n이라는 놈이 2.05보다 크다. 그러면 4.1이니까 n이라는 놈은 얼마냐? 그러면 16. 얼마야? 8일. 16.8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표본의 크기가 최소한 17개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다. 687번 대표 문제. 687번 보면 상황수면 평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쓰는 거야. 정규분모로 따른다고 이게 딱 보면 n 바로 적는 거야. n 쓰고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2000 쓰고 그 다음에 200의 제곱 써주는 거야. 왜냐면 표준편차가 100 이러잖아. 이거를 문제를 글로 읽으면 표준편차 100이네 이러다가도 여기 100이니까 표준편차 10이네 이렇게 돼버린다. 이렇게 헷갈리게 함정을 많이 내기 때문에 2200제곱 이렇게 써주고 확실하게 실수를 막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 본인이 하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평균을 몇 개 뽑았다. 표본의 크기가 100이다. 이랬을 때 표본평균 x바에 대해서 p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놈이 0.08을 구해라 이건데 그러면 x바라는 놈은 어떤 놈인데 하고 보니까 역시 평균이 2000이고 그 다음에 내의 표준 편차 나오나요? 2라고 하면 실망할 건 그치?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20이 돼야 돼. 그래서 20의 제곱이라고 써. 이랬을 때 만드는 상수 k 값을 구하시고 그럼 p x바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8이라는데 얘를 표준화한다면 p z가 어떻게 될 것인가? k-2000을 뭘로 나누냐? 20으로 나눈 놈이야. 그 놈이 0.08이 될 것이다. 그럼 요 놈은 실제 정규분모상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데 0.08이라는 작은 수치가 나왔다는 건 이 부분이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안에가 뭐라는 걸 보니까 Z가 0에서 1.4일까 0.4이지 0.5 빼기 0.4를 해서 0.08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Z가 얼마? 마이너스 1.4겠네.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4가 돼야 된다. 20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8이고 K라는 놈은 2000 빼기 28이 돼서 1972가 된다는 거지. 상문제가 또 하나 있는 689번 전혀 상문제 같지가 않은 상문제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과수원을 수학하는 사교문제 정규분포 어떻게 따르냐면 m, 15의 제곱을 따른다고 한다. 그런데 과수원을 수학한 사과 중에서 9개를 이렇게 축소될 때 n은 써주시고요. 표본평균 x바에 대해서 p x바의 절대값이 k보다 크거나 같다가 0.05를 따른다.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왜? 왜냐면 다 한 거 아니야. 고1 때 무등식 할 때 얘가 어떻게 하면 돼? n-x 바라는 놈이 마이너스 k보다는 작거나 같고 5보다는 크거나 같다. 플러스 k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여기 넘어가면 x가 넘어가고 k가 넘어가면 x 바라는 놈은 n 플러스 k보다는 크거나 같고 n-k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얼마나 그러냐면 0.05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표준화할 방법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럼 표준화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서 n을 빼주고 m을 빼주고 표본 표준편차 얼마야? 이거 안 썼네. 표본 표준편차 얼마야? 3분의 15니까 5네, 그지? 5의 제곱이니까 5분의 이렇게 써준대요. 그러면 n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잖아, 그지? 평균을 몰라도 알 수 있다는 거. 맞지? 이랬는데 보여주는 몇 번 아니? 이거구나. 0.05가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너무 잘못한 것 같은데. 잘못했네. 이게 이어지면 안 되지. 말이 안 돼, 이러면. 그치? n 플러스 k가 더 크잖아. 거꾸로 썼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한 요 놈은 끝에 요만큼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건 거야. n 플러스 k보다 x바가 크거나 같거나 또는 n-k보다 x바가 작거나 같을 확률을 지금 구한 거야. 그치? 이 끝부분 두 개를. 그랬는데 그게 0.05라는 거야. 그러네.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 얘네들을 합치면 이게 0.05니까 반대로 이거의 확률은 얼마 되는 거야? n-k에서 x바가 n 플러스 k 사이에 있을 확률은 1에서 0.05 빼면 되겠지. 그러면은 0.95네. 반대로 얘기하면 0에서 x바가 n 플러스 k까지의 확률이 뭐다? 0.475란 얘기라서 얘를 표준화했을 때가 475가 되는 1.96이 되는 애를 찾으면 되는데 그럼 여기를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얼마였어? 5였니? 5분의 m 플러스 k 마이너스 m 얘가 1.96이 돼요. 그러면 5를 곱해주니까 9.8이 돼. K라는 놈은 얼마다? 9.8이 돼. 목표균의 추정 이거는 사실 목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 대표 문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690번. 왜냐면 문제 형식 자체가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은 유형 7, 8, 9식 하면서 언제 7번 같을지 언제 8번 같을지 구별하면 돼.
그 안에 같은 유형 안에서의 문제는 사실상 대동소이해. 양계제곱 키우는 다개무게는 평균 M 표준면적가 0.2 정규분포 써는 거야. 그냥 쓰는 거야. 정규분포 얘기가 나오는데 습관적으로 쓰는 거야. 0.2의 제곱이라고 써줘. 따르는데 N은 400이래. 이랬을 때 X가 어떤 분포가 될 것인가? M,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니까 루트 N이면 20이잖아. 20분의 0.2 하니까 얼마니? 100분의 1이네? 그치? 20분의 0.2니까 0.01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이런 분포를 따르고 무게를 줬을 때 평균이 3.5kg이었을 때 양계자 수치는 당이 높으면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하는 구하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지금 뭐야? X바가 얼마였다고? 3.5였대. 자, 신뢰 구간 95%의 신뢰 구간 구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1.96을 활용해야겠지. 그러면 실제 목평균을 추정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지? 요거보다 풀어나가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그거랑 같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벌써 구해놨더니 0.1이라고 그지? X가는 얼마고? 3.5 그러면 3.5 마이너스 아까 얘가 얼마였어? 0.01이니까 이게 0.01이잖아. 그거 얼마 되냐? 20분의 0.1 저거 맞지? 200분의 1 이렇게 하면 100분의 0.0 그럼 여기서 하나 둘 하면 0.0196 얘는 3.5 더하기 0.0196 이렇게 돼서 실내 구간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실내 구간을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3.5 4는 안 되지. 3가? 4, 8, 0, 4에서 그렇지. 3.5196 이렇게 실내 구간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지. 이게 다야. 유형 8번 이번에는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 그래서 평균이 N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693번을 보니까 원래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따를 건데 평균이 M인 정규 분포고 목표준 편차가 있나 없나 봤더니 없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100개를 이미 축출할 때 N은 100개야. 그랬을 때 X바가 지금 어떤 놈이냐면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놈이래. 그래서 논에서 자란 별 이상의 나달의 개수의 목표는 M에 대한 신뢰 95% 신뢰 구간을 구하죠. 이렇게. 뭐지? 내가 이거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96에서 104 맞아? 이거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잠깐만 반반하게 할게. 적어놓은 게 잘못 쓴 것 같아서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거는 주의해야겠다. 이거는 내가 요거를 적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샘플이 몇 개예요? 100개지. 그러면 앞에 내용 중에서 그냥 슬쩍 넘어간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샘플 뽑아서 만든 표준 편차가 20이었지. 그럼 얘를 뭘로 봐야 돼?
이미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 놈으로 봐야 돼? 안 된 놈으로 봐야 돼? 된 놈이? 된 놈이 안 된 놈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어떤 놈이냐면 표본을 거듭해서 뽑아서 그걸로 평균적으로 표준 편차를 낸 놈이잖아. 그렇지? 얘는 그런 애는 아니잖아. 그냥 한 번 이렇게 뽑아본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 잘 보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표본의 크기야. 표본의 크기가 1도, 2도, 3도 아니고 10도, 20도, 30도 아니고 얼마야? 100이잖아. 그렇지? 100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다고 보고 얘가 비록 모 표준 편차지, 표본 표준 편차지만 뭐라고 뭘로 취급해도 상관없다. 모 표준 편차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 얘를 그래서 그냥 여기를 20의 제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샘플의 크기가 크면 그냥 표본이 그렇지. 그런 거예요? 샘플의 크기가 크면 얘를 그냥 모 표준 편차로 그대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크다면. 근데 샘플의 크기가 크다는 기준이 그러니까 대충 100개 넘으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00개 넘으면 보통 크다고 보는 거야. 사실 50개 이러면 되게 어중간해져요. 이런 거는 문제 따라서 작다고 볼 때도 있고 크다고 볼 때도 있어. 근데 그런 거는 그래서 안 내지. 어중간해. 100개라 그러면 될 것 같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은 신뢰 구간 우리가 하는 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95% 신뢰 구간은 여기 딱 보니까 2 곱하고 써있네. 그렇지? 1.96도네. 그래서 표본 평균이 100에서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이 얼마인데? 10인데 시그마 20. 여기도 100 곱하기를 하고 있어. 2 곱하기 10. 정신이 없네. 현재는 건너. 100 더하기 2 곱하기 그렇지. 얘는 빼기지. 정신이 안 나네. 100 더하기 2 곱하기 10분의 역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은 4 빼고 한 번은 4 더한 거니까 신뢰 구간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96보다는 크거나 같고 10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겠다. 95% 신뢰도로. 자, 이거를 가지고 하려는 게 사실은 뭐야? 목표균 추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표본의 크기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균 추정 식에다가 뭐만 빠진 거? 표본 크기만 빠진 거야. 그 상태에서 한번 해보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독서량 평균이 N번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네. 196번이니까. 오의 제곱석이고 이 상태에서 국민 중에서 N명 이미 추천해서 줬을 1인당 연간 독서량 평균 13.2였다. N명을 추출했더니 X가 얼마나 나왔냐면 13.2가 나왔어. 이랬을 때 1인당 독서량의 목표는 신뢰도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10.34다 이랬는데 그럼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X가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99% 신뢰 구간 구하기 위한 숫자가 여기 2.58로 되어 있으니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5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5 넣어주니까 그게 뭐가 됐더라? 12.34 그리고 14.06이 됐더라. 그러면 x가 아까 얼마였지? 13.2였잖아. 그러면 이거를 다 해볼 필요가 없어. 그치? 둘 중 하나만 해보면 돼. 그러면은 2.5 곱하기 루트 n 여기가 이제 계산하기 편하니까 이걸로 해보면 14.06에서 13.2 빼니까 얼마야? 0.86 아니야? 그치? 얘한테 0.86을 더해야 14.06이 되잖아. 반대로 여기서 봐가지고 얘한테 0.86 했더니 얘 됐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5가 얘가 0.86이구나. 그치? 루트 n이랑 0.86을 위치를 바꾸는 게 제일 간편하지. 그럼 이거 나눠지나? 4 되나? 3? 3, 8에서 3, 6, 18 되네. 딱 약분 딱 되네. 3이네.
그러면은 샘플은 15분 하면 돼안돼? 안 되지. 루트 n이 15인 거야 지금. 루트 n이 15이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지금 어떻게 된다? 15의 제곱이 220 5개의 샘플을 뽑아서 지금 확인해놨구나 보면 되겠지. 실내 구간의 길이까지 해보자. 실내 구간의 길이 699번. 왜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정말 별거 없잖아. 그치? 빼기 더하기 하는 대신에 이 부분 쏙 잘라서 곱하기 얼마? 2 해주면 끝나는 문제잖아. 그치? 비타민을 합병해서 비타민 C 합이랑 표준 편차가 5mg 되는 정기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목표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의 제곱 이렇게 써줍시다. 비타민 중에 400명 이미 추출 요번에 크기가 400 이랬을 때 99%로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99% 수정할 때는 뭐 곱하라고 써있어. 2.5% 곱하라고 친절하게 써있는 그치? 그러면 2 곱하기 실내 구간 구할 때는 2 곱하는 거지.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20분의 지그마 5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4 여기 맞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얘를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하겠다. 그치? 그러면 2분의 1만 해주면 되네. 2분의 해줄 거 얼마나 나와? 2는 2, 7에서 258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1점 얼마? 왜 계산이 이렇게 나와? 2는 2. 그러면 2, 4는 1.29라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간단하게 구해서 얼른 하고 뒤에 금방 해보자. 2, 3, 4, 4개 나왔네. 실내 구간 구하는 식을 그냥 계속 똑같이 쓰는데 뭐만 다른 거냐면 빈칸만 다른 거야. 그치? 실내 구간의 길이 표본의 크기 구하게 되는데 똑같아. 식이 똑같아 그냥. 실내 이번 보면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식에서 얘는 표본의 크기가 비어있는 것 뿐이야 그냥. 분산 이상인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정규분포인데 m, 분산 이상하다서 여기 뭐라고 적어야겠어? 2의 제곱. 이거를 꼭 써야 하는데 이게 실수로 엄청 나가죠 생각보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목표율은 신뢰도 95%에서 추정한 구간이 요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B-A라고 돼 있네. 목표율을 95% 신뢰 추정한 구간이 요건데 B-A라는 말 자체가 뭐야 이게? B-A하면 뭐가 나와? 응? 왜 0이 나와?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결국은 x 빼기 얼마? 여기는 x 더하기 얼마?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에서 이거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빼면 뭐가 돼?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자체가 실내 구간의 길이인 거야.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어떻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 B-A라고 써주는 거야.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 그치?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야. 그럼 괜히 실내 구간 구한다고 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쓸 게 아니라 그냥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2 곱하기 그 다음에 95% 실내 구간 구하기 위해서 1.96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1개 그게 얼마라는 거?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이렇게 해줘야 한다. 그러면 양변에 2를 지워주고 그리고 루트 n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 그럼 루트 n이라는 거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얼마니? 3.9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n은 요거만 계산해주면 되겠지? 3.92가 그러면 15. 이거 틀릴 수도 있다 밑에 예전에 계산한 건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n은 얼마? 16이지. 샘플 개수는 표본의 크기는 무조건 자연수만 되겠다. 자 역시 이번에도 똑같은 식이야. 705번 같은 식인데 이번에는 실내 도만 비어 있는 거야.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원래가 n, 50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인데 얘를 가지고 n이 64인 표본의 크기가 64인 요 미리 추출을 통해서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25다.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 아까랑 똑같이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똑같이 써주는 거야.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8분의 시그마 50 써줬더니 그 길이가 얼마였다? 20였다. 그러면 1, 4 되니까 50분의 4니까 얼마야? 2네 2. 그치? 2네. 뭐가 2야? 나 이거 좀 잘못 썼다. 그냥 K라고 다시 써. K가 2야. 그치? 그 말은 뭐야? 곱한 게? 잠깐만 나 잘못했니? 아니지 영어 2 맞네. 곱한 게 2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표상에서 2.0에 해당하는 놈이 얼마? 0.48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얘를 가지고 구하는 놈의 신뢰도는 얼마겠어? 0.96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얘는 알파 퍼센트가 신뢰도가 얼마다? 96%를 구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나 예전에는 답이 다르네. 작년에도 내가 답을 잘못 알려줬네. 뻔히 2라고 써놓고서는 딴 걸로 알려줬네. 계산을 잘못했네. 708번.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걸 어떻게 구해? 결국에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같은 식 읽어먹는 거라니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써놓고 걔가 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바꿔주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첫 번째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라고 해서 있는 거를 적어줘 일단. 모평균 적어주고 5의 제곱 적어주고 크기가 n인 표본 추출했어. 99% 목표는 m을 추정할 때 이랬어. 자 그럼 봐봐. 99%의 신뢰도로 모평균 m을 추정할 때라고 했으면 이걸 식으로 일단 써줘봐. 신뢰 구간을 먼저 구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표본평균 x 다해서 마이너스 99%로 해당하는 게 지금 3이네 여기서는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 5 여기는 m x가 플러스 3 곱하기 루트 n분의 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모평균 m과 표본평균 x바의 차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잘 보면 세 개의 모든 항에서 x바를 빼주면 그래도 되잖아. 부등식에서 똑같은 거 빼줘도 되잖아. 여기 보면 뭐가 나면 모평균과 x바의 차가 생겨 그냥. 그치? 이게 그냥 생긴다. 그랬는데 얘의 해가 1 이하가 되도록 한다 그랬잖아. 그치? 1 이하가 된다는 건 뭐야? 자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얘를 반대로 이제 우리가 맨날 절대값에서 벗기는 것만 했잖아. 절대값에서 씌워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둘 중 누가 큰지 모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모르겠어. 얘가 더 큰 경우. 플러스 되는 경우는 얘가 더 큰 경우잖아. 그 둘을 합친다면 얘네들의 절대값이 어쨌든 여기는 3이 없어졌어. 3 곱하기 루트 n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랬을 때 표본평균의 차가 1 이하가 되도록 했으니까 이 부분이 뭐 이하가 돼야 돼? 1 이하가 돼야겠지. 그치? 얘가 1 이하가 루트 n이 넘어가니까 루트 n n은 얼마? 15의 제곱이 225보다 크거나 같다고 알겠네. 그치? 표본이 225개 이상이라면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이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그만큼 적어지면 왜냐면 표본평균이 더 정확해질 테니까 모평균 추정이 더 정확해질 테니까
실내 구간의 성질 한번 봅시다. 이거는 앞에서 이미 했던 얘기 때문에 너무 쉬워. 못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고를 건데 기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뢰도를 낮추면서 다시 한번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맞니? 신뢰도를 낮추면서 신뢰도를 낮춘다는 거는 여기 곱하는 요 놈이 숫자가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작아지는 거지, 그렇지? 2.58이 90%, 1.5이 96%고 90%면 1. 얼마일 텐데 1.8였나 그랬을 텐데 그러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측면에서 봐봐.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썼을 때 봐봐. 그랬을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서 신뢰도를 낮췄다. 신뢰도가 낮추면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 줄어드는 거야.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얘가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그럼 잘 보면 분모는 늘어났고 분자는 줄어들었지. 그럼 전체적인 양은 어떻게 되는 거? 줄어드는 거야. 실내 구간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렇지? 실내 구간이 작아진다.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는 기억의 설명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니은 신뢰도를 낮추면서 실내 구간이 낮으면서 실내 구간 가지고 해볼게. 실내 구간의 신뢰도를 낮추면서 그럼 얘가 작아졌어.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표본도 작아졌어.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맞는 말 틀린다. 정확히 말하면 알 수가 없지. 수학에는 알 수 없으면 틀린 거야. 그렇지? 얘의 변동폭이 더 크면 그러면은 작아질 거고 얘의 변동폭이 더 크면 오히려 커질 수도 있죠. 어쨌든 단언하듯이 작아진다, 짧아진다, 길어진다 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일정할 때 그러면 얘는 신뢰도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본의 크기가 작아져.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실내 구간 왜냐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체 크기는 커지겠지. 실내 구간이 길어진다는 게 잘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지? 실내 구간이 짧다는 건 이 안에 다 들어가라는 얘기고 실내 구간이 길어진다는 평균이 어쩌면 이 끝머리 끝에 머리에 있을지도 몰라라는 얘기잖아. 정확도가 오히려 내려가는 거지. 표본이 작아졌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디귿은 이건 완전 틀린 말이지.